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토크.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 형. 굉장히 설정의 소리 나죠? 예. 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 학생 나왔습니다. 또 그대로 따라하네요. 설정쟁이들. 네, 그리고 한때 취준생을 대표했다가 최근 취업에 성공한 분이자 전직 은행원 출신의 철수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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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취업학기론이라는 방송으로 직업방송을 찾아뵀는데요. 파주계 연승을 진행 중이죠, 제가. 올해 전격 방출된 전업취준생 철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새 2대8 저렇게 잘 안 하는데. 멋지지 한결 않습니까? 같으세요. 유행이죠. 40년 전 유행. 저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죠? 8호년생이셨나요? 네, 맞습니다. 85년생입니다. 예, 8호. 뭔 고생을 그렇게 아유, 그런 말씀 마시고. 형인 줄 알았어 진짜. 예. 아이고, 그런 말씀 나중에 하시고. 자, 일단은 오늘 먼저 알아볼 기업이 어딘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신한은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한은행은 1982년 제일동포 주도로 설립된 은행입니다. 일본 현지에서 사업 확장이 어렵게 되자 한국으로 진출한 건데요. 설립 당시 제일동포들이 고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가방에 헌차를 넣어 우리나라로 들어와 거액을 출제한 일화는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들어봤던 것 같아요. 동아은행, 충북은행, 강원은행을 합병한 데 이어 2006년에는 조흥은행까지 합병하며 국내 최대 은행으로 거듭나는데요. 조은이 진짜 컸거든요. 예. 1979년 대한민국 최초 ATM 자동화 기기를 도입했고요. 1999년에는 국내은행 최초로 인터넷 뱅킹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좋죠. 사원수는 14,573명이고요. 영업수익은 2015년 기준 1조 7,337억 원이라고 합니다. 큽니다. 일단은 뭐 국내 제1의 금융기업 신한은행인데요. 신한은행 많이 쓰세요? 저는 항상 그 신한은행만 보면 행복합니다. 왜요? 월급 통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월급이 조금 늦게 들어오고 항상 개콘할 때쯤에 저희끼리 이렇게 바우처를 하거든요. 바우처에. 바우처가 안 터지고 그러면 항상 전화를 하죠. 왜 안 터지냐? 내 돈 돌려내라고. 예. 그럼 돌려냅니까, 실제로? 안 주죠. 근데 신한은행은 진짜 제가 서울화 처음 써봤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저는 신한은행 자체를 지방에- 써본 저는 항상 농협. 농협. 잘 어울려요. 예. 우리 철수 씨가 신한은행을 다니다가 퇴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좀 다른 은행보다는 이런 부분이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그 강점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는 어떤 사람들을 학력이나 어떤 지원을 뽑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어떤 실적 중심으로 채용하고 어떤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고 나서 제 동기가 250명 정도 됐었는데 네. 그때 당시 서울대가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외엔 지방대도 많고 뭐 잘 들어보지 못한 데도 많고 저 같은 사람도 들어가고 뭐 그런 조직인 거죠. 들어보니까 셀프 자랑 같은데. 예, 사람이 저 같은 이렇게 거라고 키웠고 하지만 그게 나고? 저만큼이라고 들릴 만큼. 아니 예. 근데 저분은 퇴사를 한 거예요? 잘린 거예요? 퇴사. 저는 제 발로 걸어 나왔고요. 예. 네. 신한은행의 미래가 안 보였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네, 신한은행이 저를 담게 좀 작은 조직 같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멋있습니다. 신한은행의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단점이라는 거는 일단 거기 약간 조직 중심적인 조직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어떤 연수를 들어가서도 굉장히 약간 세뇌를 시켜요. 너는 어떤 신한인이다. 사람이 아니라 신한인이다. 너는 피가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다. 이런 거를 많이 세뇌시키거든요. 실제로 주말에도 행사가 너무 많고 또 평일에도 항상 뭐 일이 많으니까 가족들보다는 그 직원들이랑 친한 은행 뭐 이런 말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기 힘든 사람들은 좀 어렵고
반면에 좀 친구가 없다거나 좀 외로운 친구들은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럼 그것도 신앙하는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친구 없는 사람들이고 네. 철수 씨는 친구가 많아서 넣은 거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또 그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아, 예. 친구가 많아서.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접근인 것 같은데요. 홍쌤께서 좀 신한은행의 그 지난해 실적부터 시작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적은 좀 좋은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고 대출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이자와 관련된 수익이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3분기까지 실적으로 보면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단기순이익이 한 1조 5천억 정도. 이 정도면은 전년 대비 20% 정도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경쟁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이 작년 한 3분기까지가 1조 한 1천억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또 KB 하나은행도 한 1조 2천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한이 지금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은행이고 최근에 은행 실적은 좀 좋은 편이고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내년도라든가 이제 올해 실적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또 올라가고 있어서 대출 금리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변동성이 있을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한은행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명문 학생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예전에는 그 금융계라고 하면은 경제학과, 뭐 상경계만 지원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양한 과에서 좀 관심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과임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에 관심이 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야, 자, 일단은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기업 바로 신한은행 되겠습니다. 높은 수익률과 함께 디지털 신한을 외치며 뜨거운 발음을 일고 있는 기업인데요. 저의 따뜻한 군 생활도 같이 했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이 추운 날씨에 녹여줄 아까 말했던 신한은행의 말하는 따뜻한 이야기 네. 들으러 가시죠. 엄청 추웠어요, 저는. 아이고. 신한은행이 힘들었군요. 여신 학생의 취향을 저격한 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다른 은행에 비해서 조금 연봉이 세다고 들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연봉 중요하죠. 네.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차가운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대신 좀 냉철하고 전문적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 그래요? 또 신한은행이 평소에 좀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신이 파란색이라서. 하는 일을 혼자서 다 해서 신한은행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업무량은 좀 많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주제가 신한은행이거든요. 평소에 신한은행에 입사하고 싶으시다고 들었는데 신한은행이 두 학생의 취향을 저격한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큽니다, 또 실제로. 네, 우선 신한은행이 되게 연봉이 높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신입 사원들에게도 복지가 잘 주어진다고 해서 신한은행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게 있습니다. 선배들 중에 신한은행에 취업한 선배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선배들이 해준 어떤 소문이라든지 카더라 이런 소문 같은 게 있나요? 하더라. 아무래도 아까도 말했지만 복지가 제일 좋다고 신한은행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뭐 돈도 좋고 다 좋지만 복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신한은행이 제일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에게 해외 연수를 보내주던지 그리고 선진국에 가가지고 여러 해외 경험을 쌓는데 되게 많이 도움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학연수나 뭐 외국어를 배우는 데에도 신한은행에서 많은 지원을 준다고 해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신한은행이 류양준 씨의 취향을 저격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우선 대한민국 금융업계에서 근데 약간 얼굴에 금융이 써 있잖아요. 실제로 이 친구는 전공이 패션 쪽입니다. 증권 오시는 아저씨 있잖아요. 그분 닮았나요? 그 형님도 좀 최창기 연구원님. 네. 그래서 국건이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듣기로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도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신한은행에 꼭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신한은행에 대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연봉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고요. 연봉을 높게 주는 만큼 또 직원들에 대한 업무 할당량이 다른 은행권에 많이 비해서 주고 굉장히 많이 많다고 쓰는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좀 이직률이라든지 퇴사율이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고 들었기 때문에 좀 약간 기대감과 그런 두려움이 함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은 연봉이랑 요즘은 그 취업이 잘 안 되고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금융 좀 쪽을 준비하고 있어서 상경계로서는 자격증 은행 공부를 하고 계열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방학인데도 도서관 나와서 금융 3종 그거 말하는 건가요? 저희가 배우는 네, 그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외에 혹시 신한은행에 대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 있나요? 부정적인 거든 긍정적이든 상관없습니다. 네, 일단 그 기업 차원에서
그 직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독려를 한다는 거랑 그 좀 근무 시간이 길고 약간 이 헌신을 요구하는 이런 기업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온 게 좀 업무 강도가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꺼내는 거 봤어요. 어떤 얘기 좀 많이 들었나요, 실제로? 그 아무래도 돈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고 그쵸, 연봉이 세다. 연봉 얘기. 근데 또 연봉이 센 만큼 일을 많이 시킨다. 신이 하는 일을 한 사람이 다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 이렇게 또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그 신앙이다. 창수 씨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죠. 일이 많았죠. 저도 이제 은행을 갔지만 제 친구들은 대기업을 많이 갔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늦게 퇴근하고 중요한 건 출근 시간이 빨라요. 맞아요. 네, 보통 일찍 갈 때는 최소 7시 반 전까지 가야 되고요. 퇴근까지 하고. 퇴근 한 11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밤 11시요? 네. 그럼 거기서 그냥 지내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잠은 그러면 잠은 집 가서 자긴 하는데. 뭐 집에 들어가긴 하는데요. 개인 생활이 거의 없겠네요.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로운 집에를 사람들에게 가지 마요. 네? 집에를 가지 마요. 어떻게 집에 안 갑니까? 네, 그때 집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집에 가셔야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하루 종일 회사에 계시면은 집에 갈 때 뭐 그냥 집에 잠만 자고 바로 다시 나오고 이런 삶의 반복이셨던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는 또 회공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돈이 굉장히 많이 쌓이거든요. 사실 학생 때는 이 돈이라는 거를 크게 만져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통장을 찍어볼 때마다 이 돈이 쌓인 걸 보면서 이걸 어디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 투자해야 시간도 될지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말에 좀 이렇게 막 좋은 데 가서 많이 먹고. 실제로 연봉에 대한 것도 궁금하긴 한데 그럼 그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이 돈으로 좀 되긴 해요? 그럼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불만이 덜한 게 하는 만큼 돈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요? 네. 돈도 돈이지만 아까 뭐 복지도 복지 좋다고 제도. 나왔거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제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육아휴직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출산 육아휴직이 2년 정도 주더라고요. 남자한테도? 뭐 남자들은 열심히 일해야겠죠. 근데 뭐 보통 이제 여성분들은 2년 동안 갔다 오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눈치를 안 보는 게 2년 가시면 이제 그 파트타임 텔러라고 해서 그분들을 뽑아줘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쨌든 인력 운용을 잘 하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어떤 복지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연봉이 세다 하는데 도대체 얼마 정도 되길래 세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뭐 사실 뭐 상구경 들으시면 웃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왜요? 저때 당시에는 한 5년 전인데 한 5천 중반 정도 받았거든요. 초봉이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 내부자들 통해서 들은 바로는 한 6천 초반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한테는 굉장히 과분한 돈인데 저한테도 과분한데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힘든데요 저희. 우리 모두한테 다 가분한 돈 맞습니다. 맞죠? 큰 돈이죠. 와. 월 600이잖아. 그러니까요. 자, 계속해서 신한은행에 대해서 깊숙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창고기업. 예, 우리 또 핫한 키워드로서 또 우리 저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예. 자,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샵 희망퇴직, 샵 구조조정입니다. 좀 슬픈 소식인데 은행들이 연초부터 퇴직 바람이 지금 거세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인원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올해 희망 퇴직 대상 규모만 한 3,000명 정도가 될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좀 한파도 무서운데 감원 한파도 참 매섭습니다. 사상 최대라고 좀 하는데 좀 더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리 철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네. 제가 형님인가요? 네. 네. 아, 네. 제 89년생. 누가 봐도요. 누가 봐도. 네. 아, 그렇죠. 그러게요. 아니, 아까 그 전 직원이 14,000명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중에서 3,000명이라 그러면 20%를 상회하는 숫자인데 상당하는데. 사실 저도 처음 입사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저랑 좀 사이가 안 좋은 부지점장님께서 계셨거든요. 네. 바로 그분께서도 희망퇴직으로 나가시고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저도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입사 초기인데도. 근데 중요한 게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 그 어떤 스마트폰으로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때만 5년 전만 해도 한 1,000개가 넘는 지점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는 지금 한 700개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라 그러더라고요. 거의 30% 가까이 지점이 없어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원을 줄일 것 같은데 글쎄요. 희망퇴직은 어쨌든 이 은행원들의 숙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유럽이나 미국처럼 점포 없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나올 거란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러면 사람의 할 일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 예전에 79년도에 신한은행이 처음으로 이제 ATM기를 도용을 할 때도 그때도 이제 많은 은행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 과거에는 이제 무조건 창구를 방문했었어야 됐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모바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핀테크 이슈 때문에 이제 편의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금융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5대 시중은행 같은 경우 한 200여 개의 지점을 통폐합할 예정이다. 그런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작년에 53개 지점을 축소했고 또 올해 한 30개의 지점을 줄이겠다. 이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신한은행도 한 30여 개의 지점을 축소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모바일 뱅킹이라든가 스마트 뱅킹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점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미난 점은 구체적으로 강남권에 자산가가 밀집되어져 있는 지역에 아주 전문 PB센터들은 또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많은 자본을 끌어들여서 은행의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한 비즈니스에는 좀 오프라인으로도 투자를 하고 하지만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다운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 철수가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금융권이 좀 힘든 부분들은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뭐 세븐일레븐이다. 7시 출근해서 11시 퇴근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모든 지점이라든가 모든 여러분들의 행원들이 다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기 처하는 상황이나 부서나 지점의 특징에 맞춰서 조금씩은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행원을 꿈꾸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가야 돼요. 세븐일레븐이라 했잖아요. 네. 그래도 GS25가 아닌 게 어딥니까? 25는 너무 끔찍하네요. 계속 25인 거잖아요. 25인 거죠. 아니 근데 그 홍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안 좋은 분위기 있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거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신한은행도 최근에 들어보니까 이제 올해부터 재택근무제를 일부 직원들에 한해서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진짜. 그리고 최근에는 또 어떤 뭐 스마트 센터라 그래서 굳이 그 자기가 일하는 본점까지 가지 않아도 동네에 있는 작은 사무소에서 같이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유연근무제라고 해서 하루 전에만 얘기를 해주면 뭐 11시까지 마음대로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도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안 그랬는데 갈수록 좋아지는 걸 보니까 후회하시나요? 아니 마치 좀 전 애인이 저보다 나은 남자친구를 만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볼수록 새로운 접근을 자꾸 해주시는데 되게 신기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단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신한은행 입사하기 위해서 획득해야 될 그 금융직 관련 자격증 중에 아무래도 어떤 자격증 것이 준비 가장 중이기 좋은지 때문에 궁금할 것 그리고 같아요. 요즘 핀테크나 빅데이터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따로 준비를 빅데이터가 요즘 굉장히 해야 하는지 많이 뜨고 있는 궁금합니다. 이야기 중에 하나죠. 듣다 보니까 신한은행이 이번에 평상복으로 면접을 보는 걸로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데는 계속 정장으로 면접을 볼 텐데 그래도 정장을 입는 게 좋은지 아니면 평상복을 입는 게 좋은지 그게 궁금해요. 이것도 고민이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그 금융 관련 자격증에 대한 부담감이 다들 있더라고요. 따기 힘들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또 아무래도 또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격증뿐만 아니라 뭐 영어도 준비를 해야 되고 자기소개도 써야 되고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금융 자격증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뭔가 딱 하나만 골라달라 이런 요청도 많았고요. 또 아까 나왔지만 평상복을 착용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좀 정장을 입고 가야 되나? 괜히 평상복 입고 갔다가 오버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면 어떨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가요, 철수 씨? 일단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좀 걱정을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 준비를 안 해본 친구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 어렵지 않나요, 별로? 아니 최근에 이제 홍쌤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은행이 이제 자소서 항목에서 이제 자격증과 영어 점수를 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필하려면 기껏해 이제 자소서에서 어필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 수준도 이제 그 실무 쪽에서는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어떤 부분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노력을 했구나 수준인 거지. 굳이 지금 이제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급하게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처럼 자격증을 준비하는 거는 조금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를 감출 필요는 없지만 없는 거를 굳이 지금 업무 시간 쪼개서 할 어떤 그런 게 자격증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면접 복장은요? 그러게요. 저 때는 그래도 이제 양복 입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평상복을 도입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뭐 이거 좀 너무 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기업들은 다 양복으로 보잖아요. 근데 굳이 신한은행이 평상복을 도입했다는 거는 그 인사팀에서 약간 자기들이 좀 이렇게 진보적이다 이걸 좀 보이려고 도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취준생은 솔직히 더 고민되거든. 그렇죠. 양복은 다 있거든요. 근데 평상복을 하라 그러면 더 고민되는 거야. 그렇죠. 오히려 사야 돼요. 이런 그쵸. 부분은 홍 쌤이 많은 취준생을 겪기 때문에 더 많은 해답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회사들마다 그냥 네. 비즈니스 캐주얼로 이제 많이 고시를 하는 기업들이 네네네네. 요즘 왕왕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정장 착용 불가 이렇게 조건을 걸어놓을 때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정장 입고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강남이나 을지로 이런 데 가보면 요즘 뭐 정장 착용으로만 회사 생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사회 선배들이 입고 다니는 그런 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비즈니스 캐주얼로 입고 가시는 게 저는 좋다 말씀드리고요. 근데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냥 뭐 자유복장이다라고 하면 저는 우선 뭐 일단은 정장 차림으로 가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노타이 정도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복장이라는 건 좀 주관적인 평가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청바지 입고 오면 정말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아, 대학생들답고 뭐 좀 보기 좋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야, 이 중요한 자리에 청바지가 뭐야? 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장에 좀 모험수를 걸게 되면 이건 중앙적 평가이기 때문에 더 역효과가 날 때도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일반적인 톤. 그날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과 차별화시켜야 될 부분은 나의 외모나 나의 옷차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언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왜냐면 이게 정장이 사실 안 어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평상복을 도입했다는 거는 그래도 좀 평상복이 좀 잘 자기가 좀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가는 게 어떻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외모를 보는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면접 때. 그런데 약간 제가 생각할 땐 신한을 철수 씨를 보고 느꼈어요. 아, 여긴 정말 외모를 안 보는구나. 실력 위주의. 네,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좀 자기를 표출할 수 있는 의상을 입고 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아니 왜 철수 지금 외모가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아요. 꾸기 형이 웃네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행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얼굴 많이 본다 은행에서. 그러니까 얼굴을 보는 게 아니 근데 아니고. 죄송한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철수 씨가 웃어야 되는데 정말 정색을 하니까 아니 저는 저 클로즈업 잡아줄 줄 알고 하는데 잘 안 비치네. 너무 정색을 하니까 한 내가 너무 미안해지고 수업을 준비할 때 머리나 안경이 이러니까 사실 막 주변에서 다들 너 안 된다. 안 된다. 머리를 잘라야만 된다. 특히 은행은 당시에도 절대 안 이렇게 된다. 하고 면접 갈 때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그러면 한 7년 됐죠 이렇게 한 지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데 오히려 은행은 잘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그 고객을 응대하다 보면은 옆에서 이제 뭐 여성 직원분이 있었는데 할아버지를 응대하시다가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거 내가 젊을 때 하던 머리인데 이러면서 저한테 넘어오시는 거야. 그런 식으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독특한 접근을 보여주셨어요. 약간 무리수 같은. 제가 전공이 상경 계열이 아니다 보니까 평소에 금융이나 경제에 관련한 그런 저의 관심을 좀 어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제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러한 부분, 그런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상경계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어필해야 될지 막연한 불안함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뭐 자격증도 안 본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어필해야 되느냐 이렇게 궁금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거는 뭐 홍 쌤께서 아예 그냥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철수가 이제 금융 자격증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실제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권이야말로 어찌 보면은 B2C 영업, 다시 말해 기업과 기업이 아니라 기업과 고객 사이의 영업에 천병에 서 있는 직군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신입 회원들한테 법인 영업을 잘 맡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객장의 가치를 받게 되고 마주하게 되는 정말 다양한 세대, 계층, 성별에 있는 사람들과 폭넓게 소통할 수 있는 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격증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예전에 제 학생은 이 친구는 경제학과 차석으로 졸업했어요. 근데 얼굴은 이제 수석이라고 써 있는 아이거든요. 면접장 가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자격증이 부족해서 떨어졌나 보다 이런 착각들 하고 있는데 걔는 아까 말한 그 이미지 본인의 얼굴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표현보다 고객 응대할 수 있는 느낌이 안 나오니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은행이야말로 가장 영업적인 성향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직군이다. 그래서 은행 면접장에 가보면 다른 회사에서 나오지 않는 아주 추상적인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너를 뭐 이미지화 시켜봐라, 무슨 뭐 사막에 나가서 무슨 물건 팔아봐라 뭐 이런 식이 결국 뭘 보는 거냐면 객장에서 아주 전문적인 금융 지식도 갖고 있어야 하지만 최종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그네들과의 관계 설정과 그 관계를 끌어갈 수 있는 그 지속력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식보다는 오히려 좀 영업적인 성향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면접에 어떻게 임하면 좋을지 면접 팁을 알아볼게요. 성국이요. 예, 또 이제 실제 우리 또 신한은행
면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이영훈 씨. 네. 본인을 상징하는 키워드 3가지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키워드를 지금 떠오르는 연예인으로 좀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3명의 연예인 이름을 대자면 첫 번째는 김보성, 두 번째는 유재환, 세 번째는 김은국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보성의 의리와 그리고 유재환 씨의 예절, 예의, 그리고 처세술, 그리고 김은국 씨의 재밌는 똘끼, 그리고 반전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양상국은 빠졌네. 그래서 지금 갸우뚱하셨네요.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생각한 거 아닙니까? 저는 농협이 아니라 신한은행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양상국을 뺐습니다. 아, 좋습니다. 양상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농협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상국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미지요? 유재환이 예절이고, 네. 자 그럼 김은국 씨가 똘끼라면 네. 양상국 씨는 뭡니까? 굉장히 정겹고 좀 친숙하고 좀 푸근하고 뭐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이미지를 원합니다. 왜 탈락입니까? 똘끼를 왜 뽑아? 정경을 뽑아야지. 기차쌤도 한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홍기찬 씨, 그 본인을 상징하는 키워드 3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물에 빗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만원경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행권은 뭐 금리라든가 거시경제 지표를 좀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원경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마이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객장에서 정말 많은 고객들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이 기본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 만원경 그리고 이제 마이크를 끊을 수 이어줄 수 있는 끈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객과의 관계가 지금 당장은 그 금액이 적을 수도 있지만 추후에 또 커질 수 있는 그런 관계 지속력이 행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3가지로 저를 좀 표현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 3가지가 지금 본인한테 없잖아요. 예리합니다. 아니, 이거는 갈 거다 미래형 얘기를 하잖아요. 우선은 본인을 상징하는 키워드를 얘기를 해라니까. 홍기찬 쌤 아니, 드디어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남 얘기는 안 중요해요? 이 직무가 나아가야 될 이 직무에 대한 내 식견을 보여주는 거죠. 아니야. 형님 얘기한 거는 자 이런 마이크를 가질 것이고 그렇죠. 뭐 이거 망원경을 가질 것이고 어떻게 이건데 하겠다. 내가 한 질문은 형님 본인을 상징하는 자기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온 그 표현할 수 있는 상징하는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얘기 안 했는데 뭐 그러면 아까 마이크라고 하면 내가 뭐 돌잔치 MC를 보면서 어르신들에게 다가갔던 아니 그럼 에피소드. 뻥을 치지 말자고 우리가 이거 몇 번을 얘기했어요 면접 볼 조금 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뭐 내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지속력을 얘기할 텐데 그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영혼 학생 답변도 저는 너무 좋았던 건 좀 간략하게 표현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야기가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것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영훈 학생이 나왔다. 예. 제 개인적으로. 제가 봐도 영혼 학생은 좀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신한은행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 취준생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철수 형님 뭐가 있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옛 애인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제가 나온 회사이기 때문에 막 말하기가 쉽진 않지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좋은 직장, 누구에게나 나쁜 직장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다시 들어가라 그래도 들어가지 않고 싶고 하지만 근데 분명히 이 직장이 맞을 만한 분들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지 않고 그냥 은행에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가면 저 같은 사람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잘 알아보고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홍쌤의 꿀팁이 빠질 수 없겠죠. 그 면접 기출을 보면 토론 면접에서 버피스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뭐 피력해봐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보나마나 이번에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올해 지금 미국 금리가 한 2번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이 변화가 과연 우리 은행에는 무슨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식의 질문을 100% 받게 될 거예요. 그럼 학생들은 빤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다 보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뭐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아.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하시면 그거는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신문 보는 건 기본 중에
중에 기본이다. 항상 제가 구직자들한테 강조하는 좀 신문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문을 봤던 내용들을 그때그때 머릿속이나 뭐 노트로 좀 정리를 해놔야겠죠. 왜냐하면 3월달 오픈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자소서 쓰게 되니까 그런 자료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면접은 4월 말부터 스타트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차근차근 이 뜨거운 겨울에 여러분들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들은 혹시 꽃 좋아하시나요? 남자들이 좋아할 정도로는 좋아합니다. 선물도 자주 하시고요? 뭐 부모님들 뭐 이렇게 좀 기념일이라든지 네. 예, 뭐 이럴 때 좀 하고요. 그렇죠. 그 외에는 많이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회장님은요? 뭐 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뭐 자연이라면 다 좋아합니다. 나무도 좋아하고 꽃도 좋아하고 풀도 좋아하고. 네. 갑자기 또 어르신 느낌이 물씬 나네요. 요즘 자꾸 자연이 좋아서. 네. 그렇군요. 네네. 저희가 취업 얘기 되게 삭막한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꽃 얘기를 하니까 네. 좀 뭐랄까 훈훈하기도 하면서도 내가 너무 그동안 너무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 너무 이렇게 좀 척박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취업준비생 학생들한테 가끔씩은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힘들 때 그냥 꽃을 주면서 이렇게 좀 위로하는 거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인데. 그게 문제인데. 면사포 스튜디오에도 좀 이렇게 꽃이 다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친구이시면 좋은데. 뭐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 굉장히 좋은데.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보내보내주세요. 아니 저는 이 공간이 너무 좋아요. 매일 나오고 싶어요. 인테리어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는 여기 뭐 엄청 저희 방보다 좋은데요. 뭐 저희 집보다 훨씬 좋은데요. 네. 빨리 직무 토크로 넘어갈까요? 네. 오늘 지원자는요. 꽃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혹시 플로리스트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방송의 꽃이라고 불리죠. 아나운서 지망생입니다. 기대되네요. 네. 네네네. 우리 작년에도 면사포에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학생이 나온 적이 맞습니다. 있었죠. 그때는 또 새로운 또 정보를 주는 마음으로 또 이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또 오늘 특별히 나오는 친구가 네. 꼭 합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저희가 제시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네. 그렇다면 이제 아나운서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간단한 뭐 취업 준비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이쪽 직군 자체가 워낙에 주목을 많이 받는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고스펙 지원자 굉장히 많은 직업군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나운서 하게 되면 어디 뭐 명문대 출신의 어떤 아나운서 이런 것들이 항상 좀 앞에 좀 붙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지만 뭐 방송국에서 반드시 어떤 뭐 명문대 출신이어서 뭐 뽑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또 공식적으로 약간 뭐 탈스펙 채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인이 관련된 분야에서 재능이 있다면 누구든지 좀 지원은 가능하지만 현재는 좀 그런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은 또 우리가 한 번쯤은 염두해 둬야 되는 어떤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TV에서 아나운서 분들 보게 되면 사실 처음에 이제 입사되고 화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 미인대회 출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방송 출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되는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원 문턱이 높진 않네요. 뭐 특별히 뭐 방송국에서 뭐 내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연령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뭐 성별의 제한은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이제 입사 시에 좀 장벽이 되어 온다면 이제 필기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상당한 어떤 노력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재능이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카메라 테스트. 뭔가 딱 카메라 보게 되면 좀 이렇잖아요. 우리 실물을 보게 되면
실물이 더 괜찮아도 방송을 보면 좀 약간 좀 더 아니게 좀 나오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카메라 테스트 면접 이런 게 또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서류 형태 반드시 또 제출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는 뭔가요? 다르겠죠. 또 이게 또 방송국인지라 본인 어떤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기소개를 찍어서도 제출해줘야 됩니다. 가끔씩 또 이런 게 사기업에도 있긴 하지만은 네네. 뭐 방송국에서 이게 뭐 절대적으로 더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럼 준비하는 사람이 셀프 영상을 찍어서 보내야 된다. 그렇죠. 그럼 그렇죠. 지금 우리가 면사포에서 하고 있는 그 지원자 셀프 영상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면사포가 항상 앞서 나가지 않습니까? 앞서 나가는 방송. 면사포. 네. 그러면 우리 방송사가 좀 많이 있지만 공중파 기준으로 네. 뭐 인재상이라고 할까요? 뭐 원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은 약간 MBC, 뭐 KBS, SBS가 좀 다 똑같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좀 달라 보이시나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네, 저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전반씩 다른데요. 네. 대체로 보게 되면 SBS는 약간 신선한 사람, 신선한 좀 사람. 신선한 캐릭터. 뭐라고 네.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약간은 좀 이런 것들이죠. 보통 이 아나운서 준비하는 친구들이 대체로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이 네. 준비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약간 뭔가 짜맞춰진 듯한 어떤 이런 느낌, 전형적인 어떤 아나운서의 어떤 네. 모습을 그린다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신선한 뭐 이런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MBC는 다소 약간 좀 준비된 사람, 완벽한 좀 사람들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실무에 딱 넣어도 가르치지 않아도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네. 그래서 조금은 이런 분들은 사전에 어떤 경험이 있다거나 어떤 준비를 충분히 좀 더 해갖고 온다거나 네. 하면 좀 더 좋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KBS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분위기 자체가 약간 MBC하고 좀 SBS를 약간 섞어놓은 듯한 약간 참신하면서도 뭔가 준비가 된 네. 약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선호하고 그래서 아마 취준생들이 좀 아나운서 지망생들은 획일화된 것이 아니라 네. 좀 방송사에 어느 정도 맞추어진 어떤 맞춤형 연습이나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게 됐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그 취업 준비를 하면서 기업마다 문화가 다르고 거기에 따라 맞춤 지원을 하듯이 방송사라도 또 그 방송사의 느낌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그쵸. 다르게 준비를 네. 해야 되겠네요. 그 외에 뭐 지역 방송 같은 경우에는 뭐 인재상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네. 뭐 경력직을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뭐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아, 저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이직이 좀 잦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좋은 경력을 쌓고 나면 대다수가 이제 다 좋은 방송국을 가고 싶거든요. 이 사람 마음이라는 네. 게. 대체로 그냥 일반적인 뭐 학생들이 어떤 중소기업 가게 되면 또 거기 경력 삼아서 또 대기업 가는 걸 목표로 하는 건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겠네요.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역 방송 같은 경우에는 좀 채용이 많은가요? 아,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지역 방송 같은 경우에는 뭐 TO가 발생하면 수시로 채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 우리 큰 방송사처럼 막 공채로 진행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또 부산 경남 방송 이 KNN 같은 경우 7명을 또 채용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해마다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약간 복불복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참 준비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특히 또 이런 지역 방송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채용 소식을 굉장히 업데이트를 좀 빨리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 정보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지런하게 또 체크를 해야 되는군요. 네, 수시 채용도 많다 보니까. 네. 혹시 최근에 질투의 화신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갑자기 드라마 얘기는 드라마 제가 제일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이걸 못 봤네요, 저는. 예. 그렇군요. 전 지나가다 얼핏 봤습니다. 지나가다 약간 공효진이 좀 몇 개 나오는데 얼핏 봤던 기억이 나네요. 지나가다 또 공효진 씨를 보셨군요. 공효진 씨 그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네요. 공효진 씨가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는 일단 다 보고 지나갑니다. 저는. 네네. 그렇게 다 보시는군요. 네, 몰랐네요. 근데 또 그때는 뭐 팬이신지. 그냥 약간 뭐 살짝 보다가 뭐 이렇게 깊게는 못 봤지만 공효진 씨 봤을 때 만약에 이분이 아나운서라고 한다면 방송 3사 중에 어디가 제일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좀 아나운서하고 좀 어울리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팬이시라고
너무 그렇게 하셨으면서. 네. 아니 아나운서의 어떤 이미지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군요. 네네네.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거기 드라마상에서 공효진 씨가 기상캐스터로 나오시는데 아나운서 준비를 많이 하시다가 그게 어려워서 기상캐스터로 지금 전향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그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아나운서 그 채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기상캐스터나 뭐 스포츠캐스터 뭐 이런 쪽으로 먼저 경험을 하시고 뭐 리포터나 이런 거 경험을 하시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약간 분분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좀 한번 조사를 해서 보게 되면 네. 면접관의 입장이나 또 방송사의 성향이 다 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리포터 경력을 좀 선호하지 않는 곳이 좀 많다.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대체로 약간 그런 것들이 약간 좀 형성되어 있는. 왜 그렇죠? 그 방송 경력이면 또 도움이 되지 않나요? 또 이 아나운서하고 리포터는 또 영역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다른 또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업무하고 어떤 업무적 성격이 좀 다르고 자질도 좀 서로 다르게 좀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리포터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스튜디오의 어떤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약간 감초와 같은 역할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감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리포터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또 개그맨들이 굉장히 좀 많고 맞아요. 그쵸. 그 6시 내 고향 같은 그 시장, 전통시장 가는 프로그램에 네. 사실 그게 좀 재미없을 수 있는데 밝게 막 어머니 막 이러면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분위기 좀 잘 띄워주시고. 좀 그런 부분들에서 대체로 약간 분위기를 밝게 하는. 근데 아나운서는 약간 이제 뽑을 때 느낌이 좀 지적인 이미지, 지적이고 약간 정적인 이미지. 약간은 아나운서는 정확한 어떤 팩트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감정이 이렇게 잘 드러나는 것, 외모에 감정이 드러난다든지 말투에 감정이 드러난다든지 그런 것들하고는 좀 약간은 서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리포터로 한번 빠지게 되면 아나운서의 길로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송 경험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방송 경험을 어렵게 또 쌓은 지망생들이 물거품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네요. 예, 뭐 근데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리포터를 하다가 이제 아나운서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막 상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작은 위로 감사합니다. 네, 전혀 뭐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나운서 시험장에서 이제 면접 합격을 위해서 팁을 좀 하나 알려드리면 뭔가요? 예, 일단 이거는 약간 좀 뭐랄까 팁이라기보다도 약간 뭐랄까 속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면접장에서 면접관을 3번 이상 웃겼다. 그러면 합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웃는 사람은 면접관, 웃겨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웃겨준다는 게 의도해서 웃겨주면 안 돼요. 뭔가 자연스럽게 그 면접관을 굉장히 흐뭇하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거기서 개그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 그대로 면접관에게 또 좋은 인상을 좀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히 이제 그만큼 면접이 또 중요하다는 거겠죠. 오늘 면접에서 한번 3번 웃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저 일단 오늘 무표정으로 면접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감정 컨트롤을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지난번에 한번 그 MBC에서 했던 그 신입사원이나 아나운서 채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 면접 때는 굉장히 면접관의 분위기가 무겁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저희가 좀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오늘 또 독설과 또 이렇게 악역 이런 것들 좀 기대도 되는 건가요? 압박. 그렇죠. 좀 넘나들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장기 같은 거 좀 해봐라 이런 걸 또 굉장히 많이 시키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들도 개인기 정도는 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많이 터트려졌다. 그러면 이제 면접이 술술술 가겠죠. 근데 거기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진다. 그러면 또 그걸 또 이겨내는 위기 상황 대처 능력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두 분 오늘 웃을 준비 되셨나요? 아니 저 일부러 안 웃을 겁니다. 어떻게든 너무 박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든 당황시켜가지고 이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위주로 평가하겠습니다. 오늘 지원자 많이 긴장될 것 같네요. 네. 하여튼 뭐 틀에 박힌 대답보다도 막 너무 교과서적인 그런 게 아니라 좀 재치 있고 좀 뭐랄까 센스 있는 약간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끼도 있어야 되고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지원자는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하면서 지내는지 참 궁금하네요. 우리 셀프 영상 보면서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아나운서 지망생 한하은입니다. 네, 밝습니다. 확실히 밝네요.
이미지가 참 좋네요. 사실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방송국에 입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신문방송학과도 전공했고요. 전공 수업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전공 수업 중에서요, 카메라 앞에서 발표를 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친구들은 카메라 앞에서 녹화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떨린다고 우왕청심환도 먹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여기에서 일해야겠다. 카메라 앞에서는 직업을 가져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아나운서를 지망하게 됐습니다. 지원 동기가 나와주네요. 수험번호 1214번 하나은입니다. 앞서 두 사람은 검찰과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보양식 생각나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 카메라 앞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네요. 챙길 수 있는 전통 음식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친구들하고 주로 모여서 스터디를 합니다. 아나운서 준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뉴스도 읽고요. 다양한 장르도 모니터링하고 또 실제로 연습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MC나 DJ, 나레이션 이런 것도 연습해보고요. 어떤 게 좋을지 서로 피드백도 해주고 그럽니다. 사실 제가 이 뉴스를 읽다 보니까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단에 지원을 했습니다. 기자단에 지원을 해서 현직 기자분이 제 글 코칭도 해주시고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이 취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기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게 되고 이게 이 뉴스를 읽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과정을 다 보고 나면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한 그런 내용들이나 뭐 이런 스킬들이. 뭐 기본적으로 다른 일반 지원자들에 비해서는 뭐 월등히 뛰어난 건 맞는데 너무 밝은 게 아닌가라는 좀 지금 약간 좀 걱정이 좀 들기 시작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 만들기에 목소리 기부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심사위원으로 시각장애인 분이 계셨는데요. 제 목소리를 듣고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본인 목소리가 정말 좋은 거 알고 계시나요? 시각장애인들은 책 말고도 영화도 소리로 듣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 한마디가 학원 친구들이나 아니면 학원 선생님한테 듣는 어떤 좋은 피드백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희 부모님께서요, 제 이름을 하나은이라고 지어주셨는데요. 이 나은이라는 의미가 더 나은 사람이 되라라는 한글 이름입니다. 한글 이름이니까 아나운서에게도 딱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더 전달을 잘해줄지 고민하는 그런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다. 꼭 지켜봐 주세요. 준비를 잘 해왔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또 이렇게 밝게 지금 우리 동네 회원님 말씀하신 대로 밝게 하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연습이 잘 되다 보니까 미소가 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뭐 뉴스 쪽을 생각하면 좀 약간은 좀 정적인 이미지를 더 원할 수도 있는데 약간 네. 예능이라든지 뭐 이런 또 기타 방송에서는 또 밝은 이미지가 잘 어울리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영상을 잘 찍어준 우리 하나은 씨 서류를 먼저 볼까요? 네. 이력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밝게 잘 사진을 찍어서 네. 부착을 해준 것 같고요. 네. 저는 약간 아쉬운 건 뭐냐면 저희가 기업에서 사진을 이제 제출을 할 때 최근 3개월 혹은 최근 6개월 이내로 하는데 헤어스타일이 지금 여기는 단발머리고 지금 영상에서는 좀 긴 헤어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일치를 시켜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특히나 아나운서 쪽이라면 나중에 현재 사진하고 또 네. 실물하고 굉장히 좀 비교를 많이 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네.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뭐 작은 부분인데 이제 비상 연락처는 말 그대로 네. 우리 하나은 지원자와 통화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럼 네. 말 그대로 긴급하게 통화할 때 누구랑 통화해야 되는데 집 전화번호를 그냥 그대로 기재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럴 때는 뭐 부모나 이렇게 좀 정말로 긴급한 일에 연락이 가능한 그런 연락처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전반적 서류는 굉장히 성의 있게 네. 깔끔하게 좀 기술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특기를 좀 더 보고 싶은데요. 특기는 사실은 아나운서 이 직군이라면 네. 좀 보여줄 수 있는 특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뭐 글쓰기도 좋습니다. 글쓰기도 그냥 놔두고 옆에 공란에 뭐 예를 들면 하나 정도 뭐 자기 진짜 보여줄 수 있는 그거 한번 해보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라도 한 번 정도는 개인기를 뭔가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아쉽다. 저기 하나 정도는 더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뭐 건배사 뭐 이런 것도 좋죠. 건배사. 그러면 이 자리에 어울리는 건배사 한번 제안해봐라 했을 때 이 친구가 만약 그 상황에 굉장히 적절하게 뭔가를 그 순간에 만들어서 한다면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의도치 않은 웃음 그런 걸 줄 수도 있겠죠. 또 행사 같은 거를 진행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멘트도 좋겠네요. 그럼 자기소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 과정인데요. 대학교 4학년 카메라 앞에서 처음 서다 요거는 어떤 아나운서가 되겠다는 그런 지원 동기, 그런 계기를 좀 쓴 것 같네요. 여기서 저는 좀 전반적으로 좀 잘 썼다. 네. 굉장히 좀 깔끔하고 성실한 어떤 기재 꼼꼼함이 좀 돋보여졌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뭐 성장 과정에서도 본인이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어필을 했다라는 부분이 저는 되게 좋게 보여졌고요. 네. 다만 여기서 좀 정직한 언론이 되고 싶다라고 적혔습니다. 정직한 언론이 되고 싶고 그래서 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뉴스를 분석하고 읽는 안목을 길렀다. 여기까지 되게 좋은데 네. 이력서 부분에서 아까 예능 프로그램 영화 감상 또 이런 부분이랑 또 살짝 이 부분이랑은 이 사람이 좀 가고자 하는 분야가 약간 뉴스 쪽 이런 쪽을 좀 선호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또 저 부분이 뒤에 보게 되면 약간 또 다른 얘기도 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뒤에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정직한 언론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좋은데 네. 피의자 무리와 한통속이 되어 하나의 권력기구가 되어버린 언론의 모습을 보고 물론 저건 팩트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어찌됐든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지원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관련된 질문을 쏟아낼 거거든요. 네. 거기서 대답을 잘하게 되면 굉장히 가점을 받겠지만 만약 이 질문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민감한 질문을 받게 되면 아마 네.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컨텐츠를 지금 썼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철저한 준비가 좀 보완된다고 한다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면접까지도 감안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방송사 파업과 뭐 또 관련돼서 또 이런 민감한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이벤트가 많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극한 알바인데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정말 도전적이다는 생각이 든 게 이 여학생이 또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는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3개월 동안 했다고 하네요. 일단 택배 상하차는 일단 지옥의 알바라고 불리울 정도로 네. 저도 몇 번 해봤는데 하셨군요. 제 허리가 제가 이제 학생 때 한 건 아니고 네. 제가 과거에 CJ그룹에서 일하다 보니까 서울 특수기 때는 가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진짜. 근데 이 여학생이 아마도 택배 상하차 가가지고 옆에서 이제 이런 지원하는 역할들을 했을 텐데 이 친구가 일부러 찾아서 이런 것까지 했을 정도면 나름 좀 까는 좀 있다 이 친구가 내가 보니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그 하단에는 이제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일단 단락이 2개고 키워드가 2개이기 때문에 소제목을 2개로 나눴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약간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전반적으로는 약간 좀 매력적인 친구네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소재를 잡아가지고 네. 뭐 자소서를 쓰는 일반적인 문장에 대한 스킬이야 뭐 이런 부분은 뭐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특기에서 글 쓰라고 했는데 글을 잘 쓰시네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네. 좀 보기가 어렵지 않고 깔끔합니다. 그냥 술술 읽어서 내려가네요. 분량도 저는 좀 적당한 것 같아요. 네. 너무 길지 네. 않고. 네,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성 능력 특징을 3력이라고 해서 기획력, 협력, 필력. 저는 이 세 가지 능력이 아나운서에게 필요한가를 봤을 때 조금 기자에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필력 뭐 필요하지만 아나운서로서 더 그 장점이 되는 다른 역량을 꼽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걸 바탕으로 네.
이 지원자가 아나운서가 아니라 다른 쪽에 더 적합하다는 걸 유도해서 이 친구가 스스로 아나운서 말고 다른 직무로 지원해야게끔 좀 뭐랄까 함정을 좀 파가지고 면접을 좀 봐서 예, 정말로 아나운서가 하고 싶은 건 맞는지 네. 그럼 본인이 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구분해가지고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동네 형님의 활약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래놓고 저 그냥 무표정에 그냥 듣기만 했거든요. 시작부터 너무 이렇게 선전포고 하셔가지고 워낙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라 가지고 네. 그 마지막 항목으로 넘어갈까요? 네. 뭐 글쓰기는 너무 잘했기 때문에 뭐 내용상에 뭐 이렇게 지적할 만한 사항은 크게 없는 것 같네요. 네. 이게 어쨌든 특정 방송국을 정해서 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아직 보니까 준비하는 약간 좀 거다 러프하게 좀 보니까. 쓴 것 같아요. 네. 근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소재가 적절한가? 왜냐하면 네. 사실은 이 지원자는 방송국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라는 다양한 부류 안에서도 뉴스라는 부분에 특화된 부분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TV 안에 모여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방송은 이렇다. 지금 방송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뉴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걸 전달했으면 더 아나운서 부분에 좀 적합한데 지나치게 방송 관점으로 접근했다라는 건 너무 크게 접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게 되면 아까 전에는 정직한 언론 그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그 되게 무겁게. 분야에서도 언론 분야를 아까 처음에 언급했었고요. 네. 또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직접 청취자들과 소통하면서 좀 이런 것들은 또 보면 약간은 예능 쪽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방향성이 그냥 나는 두루두루 잘하는 어떤 이런 느낌? 사실은 이게 2000대 1 그리고 그 2000대 1 중에서도 준비를 오랫동안 했던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얘는 좀 특기가 있는데 개성이 있는데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일치가 잘 됐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뭐 대체적으로 이제 뭐 글을 잘 쓴다는 거는 저희가 동의를 했고요. 네. 그렇지만 지원 분야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타겟팅을 해서 중점적으로 쓰는 거, 역량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네요. 저희가 이렇게 서류를 보면서 면접에 앞서서 어떤 질문들이 생길지 그런 것 좀 짐작을 좀 해볼까요? 저는 정말로 아나운서가 하고 싶은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력을 보면 저는 오히려 리포터나 아니면 마케터 쪽으로도 고민을 해야 될 이력과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뭐 이력에서 좀 보여지는 것들 중에 하나는 아까 특기에서 제가 좀 보여줄 수 있는 특기를 한번 적어보라고 먼저 했는데 뭐 질문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여줄 수 있는 특기는 없는가? 보여줄 수 있는 특기가 있으면 지금 여기서 좀 보여달라. 네,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하는 게 뉴스냐 예능이냐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건지 이력서를 보게 되면 이 친구는 예능에 관심이 있구나. 네.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뉴스에 뉴스 쪽에 관심이 있구나. 다시 또 뒤로 가게 되면 이 사람은 예능에도 관심이 있구나. 이게 좀 헷갈리게 좀 있어서 정체성이 뭐냐라고 정확하게 좀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관심 있는 방송 분야나 잘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이렇게 시연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면 우리 하나은 씨 영상에서는 굉장히 밝게 느껴지고 또 우리 서류도 비교적 대체적으로는 뭐 깔끔하게 썼다. 네. 디테일이 조금 아쉽지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우리 동네 형의 활약도 되게 기대가 되고요. 저는 기대돼요. 웃음기만 없애고 진지하게 면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